오늘은 이번에 입고된 소초광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서부터 들어오는 것들은 다 저희 로고를 다 찍어 놓고요. 이게 표준소초광이고요. 390짜리. 이번에 파트너는 신경을 좀 많이 썼네요. 일단, 저희가 특징이 천연밀랍 비율이 높다는 거. 높고, 철사는 서스 201을 사용을 했고요. 철사 표준소초광입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얼마 전에 들어왔던 저희 신매상 볼통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저희 거 미니 2분의 1. 이거 이름을 1호, 2호, 3호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려서 저도 헷갈리니까 우리 회원님들도 많이 헷갈리시겠죠. 그래서 요게 190하고 202용이에요 요 미니가 하나씩이. 요거는 190이니까 19 높이가 23이에요 1923 19235 190에 높이가 23cm 짜리입니다 23cm니까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뭐 뚜껑벌이니까 밑에 하단 부분은 좀 여유를 뒀고요. 요게 조립하면 390이고 조립을 하면 390이고 그래서 넣으면 우리 표준소초광 사이즈하고 같으니까 잘 맞아 들어가고요. 하나씩 빼면 190이나 190, 이거는 일단 하나짜리만 했는데요. 190에 맞게 되어 있고요. 202에는 더 넓게 하기가 힘들어서 좀 빠듯해요. 조금만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불안하시면 202 앞에다 한쪽에다가만 쫄 때 간단하게 오뎅꽂이 같은 거 박으셔도 되고, 190에는 이런 게 높이에 상관없이 5장하고 반 정도가 여유가 여유가 있거든요. 5장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손실이 커요. 벌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 대박이 있는데 190하고 202는 약 1cm 차이. 양쪽으로 202니까 1cm보다 조금 더 차이가 나니까 양쪽으로 보면 5mm예요. 그게 팝콘 뒷박에다 올려놔도 큰 지장은 없어요. 예, 지금 2칸이기 때문에 23cm가 높아서 올라왔고요. 그 다음부터는 202로 내려가면 걸들이 6칸으로 이제 집을 지어 내려올 거고요. 요 사이즈가 하나 있고, 작년에도 이런 스타일이 들어왔었는데 조금 그 파트너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바꿨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가운데 하단대 옆에도 조금 나오게 뒀어요. 요게 없으니까 이게 조립해서 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부러지더라고요. 구부러지고 너무 가까우니까 나중에 다음 거 짧은 거 설명 드릴게요. 여기를 조금 두었고요. 요거는 이제 3회사 같은 경우에다가 옆으로 넣어서 왕 만들 때 유용하게 쓰고요. 뒷박에는 넣는 거는 요거는 조금 추천을 안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요게 23cm예요. 그다음에 우리 뒷박이 9cm잖아요. 그러면 2개 하면 18cm, 3개 하면 23cm입니다. 그리고 홈을 파졌기 때문에 홈까지 높이는 약 8cm예요. 어찌됐든 3칸을 잡아먹게 돼 있어요. 3칸을. 그러면 채밀할 때도 무조건 위에 3칸은 따야 돼요. 물론 뭐 10칸, 12칸 내려오면 3칸 위에 뚝 잘라면 뭐 상관없겠지만 5칸 정도밖에 안 내려왔다. 그럼 3칸 잘라면 맨 밑에는
벌들이 벌통 측면에 집을 잘 안 붙이는 경향이 많아요. 못 붙이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두 칸에서 불안해요. 청개다리 박아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봉군이 나왔는데 이제 그 분봉 나왔을 때 시기가 밀원이 안 좋거나 이러면은 꿀장이나 봉판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얘네들은 무조건 세 칸을 잘라야 돼요. 잘라서 그리고 뭐 빼서 넣어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손실이 크고요. 아까 꿀 딸 때도 5칸 내려와서 2칸 위에 2칸 정도는 꿀이 있는 거 같고 밑에는 없다 라고 하면 위에 거 3칸 잘라버리면 없어요. 밑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채밀용에는 190이나 202 채밀용에는 많이 권장을 안 해드리고요. 특히 이 파라핀 우리 밀랍 천연 밀랍만으로만 100% 치면 너무 약해서 이게 온도 40도 되면 이제 녹아내리기 시작하니까 거기에도 약하고 자체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이 벌이 들어서 이제 옮기는데, 그래서 벌채 통째로 옮긴다면 상관없겠지만 소빈만 옮길 때는 털면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파라핀을 안 넣을 수는 없어요. 근데 파라핀은 뭐 우리 몸에 뭐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니까 파라핀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번 채널용에는 많이 권장을 안 해드리고, 저희 거는 파라핀 용량을 최소한도로 줄였어요. 벌집이 무너지지 않고. 여름에 전에 거는 보니까 천연밀랍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여름에 좀 수초가 약간 운다고 그러죠. 이렇게 더우니까 우는 경향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파라핀 양을 조금 더 올렸는데, 일단 뭐 다른 데 거보다는 그래도 천연밀랍 비율이 뭐 워낙 높습니다. 그러니까 벌들이 또 저 집을 또 잘 져요. 그리고 전에 들어왔던 거는 하여튼 여기 표준 벌통이 하거나 대박에 넣을 때 확실히 큰 회사들이 좀 다르네요. 좀 빡빡하긴 한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넣으면 옆에 그 측잔대하고 여기를 15mm 정도 띄라고 했더니 너무 좋게 돼가지고 너무 바짝 붙여놨어요. 전에 파트너는. 넣다 보면 그 측잔대하고 벌통 측면에 벌들이 많이 이렇게 끼기도 하고, 또 나무 제품이다 보니까 수축 팽창이 뭐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꽉 끼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좀 불편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여유를 뒀어요. 요게 이제 표준 소초항하고, 그 다음에가 높이 저희 1923 235 소초항이고, 이거 다음에 16cm짜리가 있었는데, 또 하나 잘못 빼왔네요. 높이가 요거는 235죠 16cm짜리가 또 있어요. 16cm짜리는 뒷박 2개 높이. 아까 1923은 뒷박 3개를 무조건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무 손실이 클 수도 있어서 2개짜리, 그러니까 16cm니까 2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이 하나 더 있고요. 16cm짜리에. 얼마 전에 다른 사람을 하나를 선물을 했네요. 모양이나 뭐 생김새는 똑같아요. 이 높이만 23cm에서 용 빠지는 16cm짜리. 그거는 이제 뒷박 2개니까 좀 부담이 좀 덜하겠죠. 3개 하는 것보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기준 제품인데 8cm짜리도 있어요. 요거를 많이 권해드려요. 대신 하잔 때는
표준 벌통이나 어디 넣을 때는 하잔대는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제거를 해주고 벌들이 기초만 질 수 있게끔 조금만 여기를 여기 밀랍 촌농이나 밀랍을 해서 조금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정도만 양쪽으로 붙여주고 집을 지면 다시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8cm 짜리가 있고요. 만약에 표준 소초강 소강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는 길에 똑같은 걸로. 요거는 왠지 커 보이죠? 안 맞죠, 당연히. 요거는 235용입니다. 아까 말씀 안 드렸다. 아까 16cm는 19169가 되겠죠? 19169. 그 다음에 높이 8cm짜리는 19085. 19085. 이렇게 하면, 190에 8cm짜리 높이구나. 아니면 19니까 190에 16cm 높이구나. 이렇게. 명칭들을 이제 그렇게 짓기를 지었고요. 요거는 235용입니다. 235용. 두 개를 결합하면 양봉 소초강 사이즈하고 똑같아요. 소강대나 소초강 소비나. 그래서 양봉통에 기르시는 분들은 요거를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근데 얘는 대신 높은 거 23cm나 이거는 안 했어요. 대박도 235에 들어가는데 대박 3칸을 찾아서 자르게 되면 웬만한 지역에서는 꿀 딸 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표준 수초강에 왜 안 맞냐고, 당연히 안 맞죠. 이 표준 수초강은 390이고 이거는 이 길이는 250이에요. 그리고 이 교집합 서로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요게 맞아 들어가면 470 양봉 소초강 소강대 그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250이니까 당연히 390이 빠지죠, 당연히. 그래서 만약에 양봉통이 없으신 분들은 뭐 소비 사이에 하나 걸치고 조금 들기 싫고 그렇지만 이쪽에 나무젓가락이나 뭐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걸쳐 놓으면 빠지진 않거든요. 대신 이 공간에 집을 많이 져요. 그래서 한 통 정도만 그렇게 희생을 해서 성공공에 만들어 놓으면, 성공공 대박 벌통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한 칸 잘라서 필요하면 이거 빼서 옮기면 되니까. 그래서 235는 23085 8cm니까 23085 요렇게 명칭을 했고요. 참고적으로 요거는 대박이 190만 갖고 왔는데 235가 있으면 235 끼면 이거는 당연히 안 맞죠. 20이니까 235에 맞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235 요거 쓰실 때도 요 하단대 부분은 235에 왕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있고, 없애는 건 쉬운데 넣으려면 이거 뭐 쫄대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쫄대를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넣으실 때는 요 낮은 것들은, 특히 낮은 거는 요 하잔대를 잘라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들이 요 아래 하잔대 아래부터 집을 져요. 그러면 뭐 약하기도 하고, 이렇게 들면 촉에 들면 집이 그냥 다 그냥 떨어져요, 무게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하잔대를 잘라버리면 요 밀랍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니고 집을 뭐 공간에 질 수는 없으니까 기초 소초 이것도 이제 지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상태 상황 밀원 들어오는 거 아니면 먹이 이제 공급 여부를 봐서 일주일에서 열흘 만에 딱딱 빼서 분무시키거나 그러면 딱 적당하더라고요. 일주일에서 열흘. 물론 이제 먹이가 잘 들어오는 데는 한 5일 정도 되면, 이틀 정도 되면 이제 웬만큼 짚고 산란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충이 또 있어야 되고, 또 내려오려면 한 일주일 열흘 그때 빼서 옮기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강대만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철사 안 붙인 소강대, 소강대, 요것도 이번에 이제 들어왔고요. 이번 파트너 신경 많이 썼네요. 이 손잡이 부분도 좀 미끄러지 말라고. 물론 뭐 다른 제품들도 한 것도 많은데 전에 거는 안 해놓은 상태가 많았어요. 이렇게 비용 줄인다고. 옆에 한 번만 파주는데도 200원인가 또 얼마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는 거. 드러내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데, 그래도 들 때는 좀 편해요. 그리고 요거는 완전히 미조립된 소강대만도 많이 들여왔어요. 들여와서 필요하신 분들은 철사도 박스에 넣어드리거든요. 아직 뭐 조립이 가조립만 해놓은 상태라 뭐 이렇게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서 타카로 여기 이제 고정시켜가지고 타카로만 받고 철사도 넣어드릴 거예요. 요거는 그러면 철사 구멍도 이렇게 넣어있고 이거 뭐야 뭐도 이렇게 박혀있네요. 잘 안 빠지게 철사를 껴서 소초를 부착하든가 아니면 무소초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무소초라고 해도 요 틈에는 소초를 어느 정도 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소초가 없으면 벌들이 요 안에서부터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 밖에 이런서부터 막 집을 져요. 그럼 옆으로 막 붙이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좀 소초를 붙여주고요. 소초도 30개를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많이 들어왔어요. 2만 개인가 3만 개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판매 가격이나 이런 거는 카페나 밴드의 공지사항에 올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카페는 자재정보방의 공지사항에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는 이제 입고가 언제야? 지난주 금요일날 됐나? 금요일날 돼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정리하고 어제부터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8cm짜리에는 요렇게 요 오덴코지나 아니면 저 요번에 들어온 제품처럼 쫄대가 있는 거는 대박에 넣으실 때는 반드시 하단대를 제거하시고 넣으시라는 거. 요거는 이제 대박 하나 가지고 금이상 꾸미는 뭐 저도 뭐 그렇게도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꾸미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없는 상태에서 넣으면 벌들이 집을 지어내려서 바닥에 붙여버려요. 그러면 약하죠. 아무래도 밑에 바닥에 붙인 데들은 들어올리면 집 다 쭉 떨어져 버리거든요. 떨어져 버리니까 요거는 제거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들어온 거 8cm짜리는 저 안쪽에 들어 있었네요. 8cm라서 우리 그 미니 19085인 줄 알았더니 저 안에가 약간 어두워요. 요런 스타일로 생겼어요. 이만큼 소초는 붙였어요. 사이즈만 요거는 2350이고 190용은 소초는 붙였어요. 아예 붙여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잘라내시고 쓰시면 된다는 거. 소초 색깔도 하여튼 이쁘게 잘 나왔어요. 235용 아니 235용이 아니네. 23cm짜리 그 다음에 16cm짜리 그 다음에 9cm짜리 일단 9cm짜리 이렇게 세 개에다가 소광대 설사까지 조립해 놓은 거, 그 다음에 조립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소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이제 거의 이제 무밀기 웬만한 지역은 강원도 일부 지역들 빼고는 이제 무밀기예요. 도분 관리 잘 하시고, 또 개미 피해도 많아요. 개미 피해 방지하는 방법은 제가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비카드에 설탕 묻혀서 많이 묻히면 안 되고요. 설탕 알갱이가 비카드 그 원액을 흡수해서 뽀송뽀송 조금만, 한꺼번에 비카드 많이 넣지 마시고, 설탕 그래서 뭐 두 주먹, 세 주먹이다라고 하면 한 두세 방울 떨어뜨려서 한번 저어보고, 그러면 약간 파란기가 돌면 조금 말리세요. 수분이 있으니까. 그 비카드나 이런 거의 농약 제품 뭐 이런 것들은 수용성이 많아요. 물과 반응해서 뭐 개미나 뭐 이런 것들, 하여튼 뭐 장이나 뭐 하여튼 뭐 그 과학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뽀송뽀송한 거 알갱이로 가져가면 일단 저기 입으로 물고 가도 반응이 안 되는데, 약간 물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직사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알갱이 그거를 개미 다니는 데에다가 불안하시면 뿌리고 뭐 위로 우리 벌이 못 가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벌통도 많고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훌훌 다 뿌려놓습니다. 뿌려놓으면 다음날 보면 없어요. 물론 이제 며칠 정도 지나면 개미들이 다른 영역에서 또 오긴 하거든요. 이제 보면 개미집 발견하면 뭐 그거는 뭐 제거하기 아주 쉽고요. 안 보일 때는 그냥 훌 뿌려놓으면 알아서 알갱이 그거 다 가져가고,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개미 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안에는 이제 습도도 높고, 그걸 이제 가져왔으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먹고 나면은 이제 집에서 나오는 개미가 이제 없죠. 개미 방제. 그 다음에 비가 오고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물러요, 많이. 그냥 맨땅 같은 데 놓으신 데는 보통 안 무너지게, 아니, 안 넘어지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먹이 부족한 통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늦게 분무하거나 이런 데들은 먹이가 부족하면 일단 살리셔야 돼요. 화분떡이나 고추사료 주고, 이제 채멜용이나 분봉은 이제 내년을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통들은 준비하셔야 되고요. 물론 가을 밀원이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런 때는 먹이를 주었으니까 저는 뭐 사양 쪽은 많이 권장을 안 해드려요. 채멜용에, 특히 채멜용에는 가을 밀원 들어올 때는 뭐 소위 말하는 정리채멜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꿀만 받아내셔도 되고요. 근데 봄부터 이제 들어와야 제 꿀맛이 나요. 그리고 채멜용은 저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계량볼통이나 뭐 환태통이나 이거보다는, 아니 환태통이라네, 호환볼통이나 이것보다는 사각볼통이나 원형볼통이나 환태통 이런 데가, 그래서 채밀한 게 막 구별하시는 분들은 잘 구별해요. 거기서 채밀하시는 게 더 맛있어요. 향도 좋다고 해요. 이거는 뭐 저만 평가가 아니고, 물론 잘 꿀맛, 뭐 그 맛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이 꽤 많아요. 예민한 사람들은 계량볼통, 소초 있는 데에서 채밀하면 꿀에서 쇠 냄새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 그래요. 쇠 냄새까지 맡으니까. 그럴 수 있으면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건데, 기왕이면 좋게 생산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모르겠지만, 느낌상, 분위기상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먹으면서도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맛있게, 그런 어떤 뭐 그런 트라우마를 없애는 해서 채밀하는
체미라는 게 훨씬 좋겠죠. 좀 어렵긴 하겠죠. 더 여기서 따면 뭐 체미기 돌려서 따거나 그러면 뭐 쉬울 텐데 옛날 방식으로 다 내려서 으깨서 한참 기다려서 닫고 또 그냥 따면 뭐야 화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뭐 발효가 되면서 이제 끌어올라요. 그럼 그거 다 제거해야 되고 작업은 어렵죠. 어려운 만큼 소비자들도 좋아하고 맛도 좋고 맛이 좋으니까 기분도 좋고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요번에 들어온 소초광류하고 소초 요런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